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도 펀드메이저 TV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식시장 방송을 하네요. 네, 시간 참 빠릅니다. 한 1년의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정말 롤러코스터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 2020년하고 21년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대응하는 우리의 자본시장이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올해 2021년은 정말로 좀 힘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연초에 잘 나가다가 그 이후부터 꼬라박기 시작해서 많은 힘든 시간들이 일어났고 많은 우리 투자가들이 국장, 장사 지내고 미장으로 가는 케이스도 많을 만큼 부침이 아주 심했던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블로그로부터 시작했는데 펀드 매니저가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뭔가 기록으로 남기자부터 시작했던 것이 이게 혹시 우리 인생의 가정을 짊어지고 또 가정을 책임지고 또 많은 식구들을 책임지는 우리 아빠들에게 이게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나의 자그마한 그 어떤 재능 기부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포커스는 주로 이제 아빠들에게 경제적인 힘을 좀 주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본시장에 오래 있던 펀드 매니저가 글을 쓰면 좀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빠들에게 그런 아주 선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연초에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25년에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접고 1년간 또 글을 썼는데 이것도 상당히 바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뭐 자본시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시 펀드 매니저 세계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덕택에 1년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카페 친구분들, 저랑 블로거 시절부터 블로거 한 5년, 카페 1년, 저희 이제 찐팬들만 저희 카페로 쫓아오셨는데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카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 무언 그리고 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등한시하고 무시했던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더 하게 되고 뭔가를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연계 플레이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10,000명까지는 제 스스로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은 죽어라고 매일 분석하고 전망 쓰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힘은 들지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엔 더 유튜브에 더 가열차게 그쵸? 종목을 잘 맞춰야죠. 매니저들은 또 유튜브들은 종목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분석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유튜버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내공으로 잘 소화시켜서 돈을 벌게 해줘야 되죠. 그게 핵심이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카페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한 해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마지막이지만 또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해야 되죠. 오늘 한 줄 요약은 개별 종목에 집중하라.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개별 종목이 지속적으로 연초까지 시장을 리딩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 종목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인데요. 또 한번 듣고 떠듣고 같은 이야기가 지속 반복되지만 귀에 못이 닳도록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서 나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죠. 골방에서 잠잠히 생각하는 그 30%가 돈을 버는 방법이다. 유튜브나 블로거나 애널리스트 자료나 모든 것들은 70%는 기본으로 깔아야죠. 기본 데이터를 깔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골방에 문을 잠그고 30분 동안 잠잠히 침잠하는 카페에서 조용히 입을 닫고 생각하는 그런 이후에 결심한 그 무엇 이것으로 장타를 하는 방법 이런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이게 바로 돈을 버는 방법. 제가 우리 카페 회원들에게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쳤던 그 방법입니다. 자, 올해 1년은 우리 친구들이 카페 친구들, 유튜브 친구들 있고 시장을 좀 잡주를 버리고 시장의 백본, 키포인트인 종목들을 주로 집중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접근해서 시가총액으로 먹고 나오는 방법, 이러한 것들 견디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이제 뭐 자기 스스로가 종목을 구별해낼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러한 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 내년에 내 계획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1번이 이제 스터디 모임을 좀 활성화시킬 생각이에요. 뭐 돈을 내고 하는 유료 큰 스터디 모임 말고 책을 정한다든지 어떤 자료를 넣고 계속 공부하는, 집중하는, 그리고 거기에 제 생각을 좀 녹여놓고 분석하는 방법을 좀 녹여놓고 그런 것도 훈련시키는 방법. 펀드 매니저들이 훈련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노하우를 전수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좀 기대를 가지시고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공부합시다. 열공, 열공, 열공. 이거 위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가 가고 달이 가더라도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합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멈추질 않죠. 어제 미국만 해도 22만 명, 26만 명, 영국이 18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아무리 이거 치명률이 낮더라도 Q가 늘어나면 그 안에 희생자들이 반드시 생기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미크론의 영향력이 생각보다도 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피크를 향해서 달려온다고 해죠. 2월을 기점으로 꺾이는 거다. 근데 주식시장은 2월 이후에 꺾임을 가정을 하고 한 1개월 정도 한 발 앞서서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오미크론 숫자에 너무 매몰되면 미래에 다가오는 시장의 큰 흐름을 볼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미크론의 숫자에는 뭐 체크는 하지만은 우리의 시각은 한 발 앞선 2월 이후에 오미크론이 꺾였을 때 어떤 시장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26개 주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일제히 인상을 했다.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도 이제 5%가 상승해서 9,600원이죠. 그렇죠? 시간당 9,160원. 이렇게 임금들이 인상을 하는데 미국이 그동안 임금 인상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을 인상을 좀 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IA 미국 에너지청에서 원유 재고를 발표했는데 감소폭이 증가했다. 그렇죠? 이런 다음에 WTI 가격은 오를 게 뻔한 거죠. 테슬라 경쟁사업 노스볼트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첫 생산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아직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첫 생산을 못하는 건가?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자기 스스로 만든 어떤 리튬 이온 배터리, 그렇죠?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조립을만 할 정도인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디자인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어떤 설계를 해서 만든 리튬 이온 배터리를 첫 생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스볼트는 스웨덴 기업이죠. 여기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골만삭스도 그러는데 27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유럽에 새롭게 떠오르는 배터리 만드는 회사죠. 우리나라 이제 경쟁자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과 똑같은 건데 유럽이 자국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배터리 생산 기업을 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 그 뉴스를 보고 그 다음을 한 단계 더 넘어가야죠. 그럼 노스볼트 수혜주가 있냐 한국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동박을 공급을 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유럽에 공장을 가지고 있죠. 다음 P&E 솔루션, 네, P&E 솔루션, 그렇죠. 오닉 P&E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오닉 P&E, 네. 충방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CIS 전극 장비를 납품하죠. 우리 카페 친구들은 오닉 P&E하고 CIS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추천했다가 지금 늪속에 빠져 있죠. 네. 오닉 P&E는 전기 충전기 쪽으로의 어떤 그러한 모멘텀을 보고 추천을 했다가 잘 나가다가 이제 늪속에 빠졌는데 내년에 한 번 정도는 돌아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다려야죠. 5만 원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CIS도 저 2만 5천 원, 3만 원까지 받다가 지금 15,000원대로 박살이 났죠. 그렇지만 이제 노스볼트의 다양한 어떤 나름대로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거론이 된다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WH가 백신 내성을 갖는 새로운 변종이 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참 무섭네요. 내성을 갖는다는 건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갈수록 이제 파워가 약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나타난다면 정말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7만 9천 명을 돌파했다.
옥스퍼드대가 오미크론은 기존 코로나19 변이치와는 다르다.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르다고 이야기한 거죠. 미국 의회에서 마스크를 거부한 하원은 2명의 가태료 10만 달러를 부과했다. 미국도 이런 논쟁 참 이게 힘 빠지는 쓸데없는 논쟁이죠.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과학을 믿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맞는 백신 3차 부스트샷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자기 회사의 동료를 지키고 이런 방법들이 자기들에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 공동체가 피해를 줄이고 또 새로운 어떤 반격의 모습을 갖게 되고 서로를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우리 친구 중에서도 백신 무용론자 있을지만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건 뭐 어느 누가 와서 해도 백신은 맞아야죠. 맞고 자기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해야죠. 이건 제가 양보할 수 없는 저희 확신과 신념입니다. 애플 보겠습니다. 0.05% 상승해서 179.38. 마이너스에서 놀다가 확 위로 올라와서 플러스에 끝났어요. M1 칩, 이런 칩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좋은 소식으로 애플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내년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호재를 있으니 일단 애플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러면 애플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고 폴더블 폰 이런 것들 다음에 올해 들어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애플을 200달러까지는 밀고 올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0.74% 하락해서 57.58%에 마쳤습니다. 테슬라도 0.21% 하락해서 1086.19달러 맞췄는데 오늘 또 보니까 10억 2천만 달러를 또 팔았더라고요. 네, 1600만 주를 팔았는데 이제 자기가 예측한 거에서 100만 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제 다 팔았다고 해놓고 이제 또 판 거죠. 지겹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우리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지분의 1.45% 정도를 들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전체 시가총액의 1.45%니까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거죠. 리비안도 3.43% 하락해서 99.34달러, 100달러가 깨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루시드 한번 봅시다. 루시드도 0.03% 하락해서 36.9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록스입니다. 1.44% 하락해서 97.32달러. 네, 100달러를 깨져서 내려와 있는데 노블록스가 힘을 좀 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노블록스 관련해서 메타버스가 뭐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옥션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하락한 이후에 소폭 기술적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메타도 0.95% 하락해서 342.9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봅시다. 16개 중에서 엔비디아하고 AMD 이런 큰 종목을 제외하고는 살짝 올랐죠. 특히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시안 공장의 일부 가동 중단으로 반사 효과를 넣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1.06% 하락해서 300.01달러, 300달러를 지켜서 마감을 했네요. AMD는 3.19% 하락해서 148.26달러. AMD와 엔비디아는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과 굉장히 가격과 움직임과 기회를 좀 같이 하는 모습이 있죠. 비트코인들이 좀 가격이 하락하니까 여기에 GPU를 납품하는 두 회사들이 실제로 좀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TSMC 한번 봅시다. 0.53% 하락해서 121.41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48% 상승해서 96.17%. 다시 100달러를 향해서 진격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 시안 공장의 일부 가동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네, 마이너스 1.10% 하락해서 47,236.7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다시 이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네요. 2.44원이 빠져서 1185.64원에 마감했습니다. WTI는 살짝 올랐네요. 76.76달러, 0.45달러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계속 요즘 채권 금리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라. 그리고 숫자를 외우고 있어라.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30년짜리가 1.96에 끝났는데 어제 1.90이었죠. 플러스 6bp가 상승했습니다.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 어제 1.48이었는데
1.55%에 끝났죠. 플러스 700주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최근 들어서 미국 채권 수익률이 급하게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아마 우리 성장주인 IT 쪽에 영향을, 오늘 하락의 영향의 원인도 아마 이런 미국 채권 수익률이 급하게 오른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채권 수익률에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금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이 일부 셧다운이 됐다. 근데 이건 저는 양날의 칼로 봤죠. 시안 공장이 셧다운 되면 반도체 가격은 당연히 하락을 막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공장 운영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삼성전자 낸드 시안 공장은 전날까지 정상 가동을 이어왔지만 인력과 물류 출입이 원활치 않아 이날 생산 라인 조정을 공식화했다. 삼성전자 랜드 시안 공장이 가동 중단 상태까지 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이죠. 반도체 생산량을 한번 멈추면 재가동 후 수율 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올 초에 있었던 오스틴 공장의 여러 가지 한파로 인해서 전력 중단으로 4천억의 손실이 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 4천억 손실이 났는데 전부 보험으로 커버가 됐습니다. 하지만 센티가 꺾여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반도체 빅사이클이 기스가 나는 그러한 영향의 원인을 제공을 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도 지난번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안 공장은 굉장히 중요한 공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안은 바로 시진핑의 고향이죠. 네, 시진핑의 정치적 근거가 시안입니다. 시진핑 때문에 사실 시안에다 공장을 만든 거죠. 또한 미국이 텍사스에다가 계속 반도체를 투자하고 있는 것은 부시가와 너무 친했다는 거죠. 부시가하고 부시 아버지하고 되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주 친한 관계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죠. 이런 면에서 중국 시안 공장은 시진핑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공장입니다. 시안 공장이 다만 전력과 용수 공급으로 라인이 멈춘 오스틴 공장 사례와 달리 시안 공장은 인력과 물류 제한에 그쳐 자동화 생산 설비는 지속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장 가동이 중단이지만 좀 내용이 다른 거죠. 삼성전자 시안 공장이 차지하는 낸드 플래시 생산량은 전체 삼성전자의 40%를 차지할 정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네요. 이런 중요한 숫자입니다. 공장 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품 공급 난항이 현실화할 경우 낸드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양날의 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상승한 것만 봐도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가격에. 오늘 이런 면에서 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할 전망이 있어 보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랜스포스는 시안시 봉쇄와 관련해 원래 전망치대로 올 4분기 낸드 평균 가격 ASP가 10에서 15% 하락할 것이라면서도 시안이 봉쇄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물류 문제로 내년 1분기에 각종 낸드 제품 고정가격 하락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유명한 예측기관인 트랜스포스가 예측을 한 거죠. 네. 트렌드포스는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컨설팅 회사죠. 네, 반도체라든지 기업의 컨설팅을 하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주로 이제 반도체 미래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격이 10에서 15% 빠지는 그 트름은 바꿀 수는 없지만 의외로 빨리 고정가격 하락폭이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그렇죠?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에게 영향을,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SK 하이닉스는 어제 한국 시장은 이제 배당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1.39%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적게 하락했다는 것은 사실 상승한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는 상승력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차츰 배당락 매도에서 벗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9일 코스피 지수가 배당락일과 중국 봉쇄 리스크까지 겹치며 종일 출렁임 끝에 2993선으로 후퇴하며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낸드 플래시 공장 생산 라인을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흔들리신 탓이다.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됐다. 이날 배당률로 당초 1.4%가량 하락한 2,973비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장 초반 개인의 대규모 반발 매수 의미와 3천선을 회복하는 등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장막판을 밀린 거죠. 그러나 중국 시안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해당 지역 봉쇄령을 내리면서 삼성전자 생산라인 축소 발표까지 겹치자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하락하면서 지수가 밀렸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초 수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하고 연초에. 지난 전날 1.9조 원 이상을 팔았던 개인들은 이날 하루 만에 다시 1.84조를 산 거죠. 네, 팔았던 만 다시 샀습니다. 반면 전날 배당 차익을 노리고 1.5조 이상을 사들였던 기관은 이날 1.7조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도 1275원 어치를 팔았죠. 외국인보다는 우리나라 기관 투자, 특히 뭐 금융투자, 증권사들이 배당 차익거리를 많이 하는데 이들이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전히 금융투자 매수분들의 대부분 단기간 보통 1월에서 2월에 청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펀더멘털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코스피 수급 상황이 증시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죠. 계속 매도로 나올 거로 보이는데 과거 프로그램 매매 패턴을 보면 12월에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는 다음해 1, 2월에 대부분 청산되기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12월 금융투자, 즉 증권사가 순매수한 규모가 5.5조에 달한다고 봤을 때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5조가 다 이제 토해내야죠. 어제 이제 1.7조를 태워냈는데 그러면 아주 뭐 3조 8천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대차 잔고도 12월에 급감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대차를 1, 2월에 새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또 대차를 또 치겠죠. 1월에 또 대차가 급증하는 패턴을 또 보일 거로 보입니다. 올해 12월 대차 잔고는 7조 원이 감소했고 공매도 잔고도 2,950만 주 줄어들었다. 그러나 1, 2월에 새롭게 공매도 구축과 과정이 다시 남아있어서 수급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 결국 내년 시장 전망이 중요한데 연초 한국 주식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로 보이나 아직 뚜렷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는 게 걱정입니다. 이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늘 시장은 우리가 예측지 못한 새로운 성장과 발견 그리고 기대감들이 다시 생기며 이러한 누틴한 과거의 그러한 패턴 수급 구조를 누르고 상승하는 패턴을 자주 보여왔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죠. 이미 시장의 모든 악재가 다 선반영된 시기로 보고 있죠.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오미크론도 최정점을 향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걸 보이는 거죠. 2월 이후에는 꺾일 거로 보입니다. 2월 기점은 다시 꺾일 거로 보이죠. 늘 살짝 한 발 앞선 그러한 묘한 돌을 놓는 듯한 바둑에서 그러한 투자 전략, 이 투자 전략으로 시장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 대신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해요. 대형주보다는 재료와 성장성과 기술력과 그리고 테마로 형성되어 있는 중소형주를 집중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은 당분간 늘 입이 아프도록 외쳤던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전망된다. 박스권 작은 거 2,950, 60에서 3,050 사이에 그러나 일부 개별 장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기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전략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면 기존의 자신의 포트폴리오 안에 이러한 개별 종목 장세에 유리하게 들어갈 종목이 편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오늘이라도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 다만 IT 하드웨어 업종 등이 CES 2022를 앞두고 스마트폰 업황 기대감, OLED TV 패널 판매 호조, 패키징 기판 호황 등 개별 업종별 이슈가 작용하며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배당폭이 작은 중소형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전일 나타났는데 오늘도 일부 이어지는 장세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관련 기업, 엔터, 컨텐츠, 로봇, 2차전지 소재 등 연말 시장 리딩 종목들을 연초까지 들고 가야 되며 만약 샀다면 플러스 15% 정도
단타로 보시는 종목들은 15% 이상 나면 일부 30% 정도를 줄여서 윗 코로나주로 살짝 이동해주는 그러한 전략을 어제 강하게 추천했는데 이 전략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굉장히 강조했던 문구가 있죠. 2020년에 우리가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긍정적 시장이 올랐으면서 이 기대감이 2021년에도 투영될 것이라 보고 들어갔다가 우리가 얻어 터지고 속상하고 뭐 당한 쓰라린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21년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 2022년에도 그대로 투영될 거라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울한 시장 전망이 투영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 관성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바로 1월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일 병정처럼 따박따박 사고 따박따박 견뎌라. 그렇죠?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관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우울한 관성. 작년의 패턴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는 그 관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주린이 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아직 2022년을 새롭게 나타날 그 무엇이 없는 가계로 연초 1월 중순까지는 기존의 기대 종목을 계속 들고 가는 그러한 전략을 강추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할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응원에 감사하며 우리가 한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붙잡고 이루어간 그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좋은 기억들로 물들어 추억이라는 단어로 쌓이며 우리가 냉철한 돈을 다루지만 그 이면에는 따스한 인간성,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챙겨주는 그 인간성, 저희 카페의 자랑인데 저희 유튜브에도 내년에는 이런 저희 스프릿이 철학이 심어지기를 바라며 항상 이런 따스함에 물들어 있음을 느끼고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외롭게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다. 선한 사람이 정말 많다. 나를 등쳐먹고 나에게 돈을 강탈하고 이러한 사람도 있지만 나를 도와주고 뭔가를 함께 하려는 사람도 참 많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지탱되고 하는 거죠. 새로 펼쳐질 도화지에 가족과 돈과 미래를 그리는 멋진 연말 연초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랑 유튜브로 새로 만나셨는데 특히 우리 신박사님 덕에 친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일부 내 카페 친구분들도 와주시고 또 새롭게 제 분석자를 보고 와주신 친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 유튜브를 정말 3%보다도 3% 타도 유튜브로 만들어서 멋지게 돈 버는 유튜브. 아, 저 유튜브에 와서는 돈이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내년에 봬요. 감사합니다.